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주장과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세 개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주장하는 글이니까 논설문이니까 이 글쓴이만의 주장이 있겠지. 그리고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있어. 중학생 때 배웠을 때는 그냥 주장과 근거만 배웠을 텐데 이유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장이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라는 게 주장이야. 그럼 이유는 그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형제도 실시해야 돼. 왜냐면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유인 거야. 그럼 그 근거로 범죄자들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그 통계 자료라든지 설문조사, 실제 수치,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자료가 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그게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제시를 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고, 제목부터가 질문이죠. 그치?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구성이 될 때 처음에 나오는 서론 부분에서는 이 소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일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나오죠. 그치?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것들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현 상황은 이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야 라는 게 여기 처음에 서론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 먼저 바로 읽어볼게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을 얘기를 해주죠. 그치? 그리고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이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 고양이 수가 900만 마리이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나라의 배경이에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엄청 많고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 근데 하지만 얘기하려는 건 요거겠죠.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의식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라고 이제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인식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식 수준은 그냥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 하니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얘기하려는 이 소재, 화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뭔가요?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 인식 수준이 아직 그 정도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치?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인식 수준을 어떤데?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관계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태도, 동물에 대한 인간 태도 결정짓는 첫 번째가 소유관계로 보는 거래, 동물을. 자, 소유관계 잘 체크합시다. 소유관계, 요 첫 번째예요. 이게 뒤에 또 나올 거야. 동물에 대한 인간 태도 결정짓는 기본 조건 첫 번째, 소유관계.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런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래요. 자, 뭐냐?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윤 동기.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얻는가, 내가 이거를 투자함으로써 이 시간을 씀으로써 이득을 얻는가, 이득을 얻으면 하고 손해가 보면 안 하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이란 이윤 획득하기에 투자되는 일체 모든 것, 그러니까 돈, 시간,
내 노력, 이런 것들. 내 이거 이만큼 투자해서 얻은 게 많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죠. 그 자본주의가 왜 나온 거야? 소유물로 인식되는 제일 출발점이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일단 소유한다는 거는 대상을 내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래, 소유가. 그 철학자 에리 프롬의 얘기 뭐라고 했냐? 이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이 에리 프롬 씨도 소유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겠죠? 그치?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랑 내가 가진 거의 관계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소유의 대상이 되는 순간 걔는 그냥 물건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대상을 소유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물건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대상이 만약에 무생물이야, 그냥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내 책상, 이렇게 무생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내 소유가 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생명체를 소유로 본다는 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건데, 그지?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거라는 거야. 지금 동물을 우리가 인식이 뭐가 잘못됐다? 소유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을 내 거, 내 물건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봅시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 펫숍,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은 다 화폐와 이익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다.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요. 그치?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 제외하고는 번식장에서 이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의 벌금을 물린대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외국에서 이런 사고 파는,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는 흐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미국 캘리포니아였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 같은 거, 우리 집 강아지 새끼 낳는데 너 가질래? 이런 거 말고 번식장에서 이제 사고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가 걸리면 벌금 물게 하고, 또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죠? 보통 펫샵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애기야. 엄청 어리고 조그만 강아지 고양이들을 이렇게 진열장에 이렇게 두잖아. 밖에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불쌍하고 애기고 예쁘고 귀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이제 번식장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낳은 애기들을 이렇게 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하는 흐름이 외국에서 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한다.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본인이 한 거야. 본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반론이 나온다라고 하고, 본인 주장에 대한 반론 나올 거를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떤 반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다. 그때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나친 일반화다 라는 그런 반론이 있을 거래.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정은 해요. 인정한다. 왜냐면 반려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다 자본주의 때문은 아닐 거니까. 자, 하지만 이제 반박합니다. 이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 동물 사고 팔았어. 근데 그거는 상업적 이윤이 아니라 실용적, 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로 옛날에 팔았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가 아니죠. 이글루 있는 저기 추운 지방 보면 허스키 같은 거 썰매 끌잖아, 눈썰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눈썰매를 끄는 강아지들을 사고 파는,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으로 거래했지, 지금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있다 해도 그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큰 산업으로 발전한 게 아니다, 옛날엔. 그걸 얘기를 하죠.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쭉 얘기한 게 자본주의라는 그 이윤 동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을 소유물로 인식을 하게 돼라는 주장을 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그게 다 자본주의 때문이야? 자본주의 이전에 동물 사고 팔았는데? 에 대한 반론이 나왔을 때 맞아, 사고 팔긴 했어. 근데 그때는 사고 파는 게 이제 약간 현실적인 실용적인 목적이었지 상업적인 이용 목적이 아니었고, 사고 팔았다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거래가 크지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본인 주장, 그 다음에 반박, 그거에 대한 재반박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물에 대한 현대의 태도를 가지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자, 우리 아까 여기 1 체크했었죠? 1 체크했죠? 아이고, 예. 동물에 대한 인간 태도 결정짓는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 소유관계였어. 그지? 태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두 번째 육류산업이다. 자, 소유가 첫 번째였죠. 그게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키는 거라면 이 육류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긴 한데, 그러니까 동물학대에 처벌하는 법에 식량동물이 제외된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같이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을 키우는 아이들은 동물학대 금지하는 법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먹는 돼지, 소, 닭, 걔네 동물학대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식량동물이 제외된다 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냥 이 닭이나 돼지나 뭐 소나 오리나 이런 데는 그냥 식량으로 보는 거지. 동물 생명체 이전에. 그지? 네. 그래서 어떤 동물이 동물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다. 자, 2008년 미국 영화감독 로버트 캐너가 만든 기록 영화인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대비 역할을 해준다. 이 영화를 퓨츠로라도 보지 마세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도축하는 장면 너무 잔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오게 되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잔인하겠죠. 그치?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 다 있고 좀 세계적으로 좀 크게 판매하는 그런 대기업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죠. 마트 가면은 돼지고기, 이렇게 소고기, 또 뭐 오리, 훈제 고기 이렇게 팔잖아. 돈 주고 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반려동물인 강아지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 사실상 공산품이다.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을 통해서 자연 획득한 거랑은 매우 다르죠. 그지? 돈 주고 사는 상품이 돼버린 거지. 자, 이렇게 육식하는 거, 동물을 축산업에 그냥 식량으로 보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잖아. 그치? 그렇게 주장하면은 또 반론이 나온대. 내가 이렇게 육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반론 얘기해줄게 라고 썼어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다. 또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육식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총 3가지예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먹는다는 게 동물 권리라든지 그 소유로 본다든지 동물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 이전에도 원래 먹었어 라는 반론. 두 번째, 인간은 영양 섭취 해야지, 채식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반론. 세 번째, 지금 이거 육식 이거 말고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되게 다른 거 많은데 지금 육식 문제를 해결할 땐가 그게 시급한가? 라는 이제 반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육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을 먹는 식량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나왔대. 그거에 대한 재반박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 퇴색하는 것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또 봐봐, 자본주의 이전에 인류 동물 먹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이죠. 인류가 동물 먹었다고? 채식주의 하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개에 따라서 이렇게 채식주의 하는 사람도 많은데? 동물 안 먹은 인류도 있는데?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관해 얘기했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혈증, 성인병 등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대. 이거는 앞에 나온 두 번째,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 먹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반박이죠. 그지? 자,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이 육류 산업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아 문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했잖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야. 이 동물에 관한 이 문제가 그 별개의 것이 아니야. 시급해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육류 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생명체인 동물을 식량으로만 보는 게 문제다 라고 이제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동물에게 발생하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자본주의 탓은 아니야. 왜냐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하는 거 있잖아. 그죠? 걔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길 가다가 고양이 발로 차는 사람들은 그거 발로 차면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본주의 탓은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한 게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 가지고 있는 태도 두 가지가 이 소유의 태도, 그지? 그리고 이 축산업, 식량으로 보는 태도, 이거 두 가지가 잘못했어. 그치만 이거 두 가지는 둘 다 자본주의랑 관련된 거였어요. 그지? 소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이 생명체가 내 물건으로 처해지는 거잖아. 그치? 내 거야, 내 거. 나의 것이라는 나의 차지라는 그런 자본주의의 태도. 그다음에 육류 산업은 그걸로 돈을 버니까 자본주의. 그치? 그렇게 두 개 다 자본주의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잘못된 생각 때문에도 이게 문제다. 인간이 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제일 기본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대.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인간중심주의 또는 종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재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거예요. 지금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다른 종에게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를 한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아.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게 끊길까봐 잠깐만 끊어갈게요. 끊고 이어서 주는 두 번째 영상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